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두 문제로 공인중개사 합격한다. 매일매일 두 문제.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 기출문제 네 번째입니다. 26일 월요일 문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 이게 베이스가 깔려요. 최초로 나온 문제인데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꼭 기억을 하세요. 녹관농자, 녹지하고 도시 외지역 따라서 주거지역은 제외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게 나왔던 문제고 다시 나왔죠. 이렇게 성장관리계획 서술식으로. 그러면 옳은 것은 자, 시장운수는 공업지역 중이라고. 자, 주거, 상업, 공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할 수 있다. X. 생산 녹지지역이면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10% 더 줘서 완화합니다.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전관리지역인데 용적률 125%, 자 25% 더 준다 이 얘기인데 125% 되려면 보전관리는 80%밖에 안 되니까 땡이고 계획관리지역일 때 계획관리지역이면 125%까지 100%를 25% 더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인데 성장관리계획 짜면 건폐율은 50%까지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할 점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시설 설치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기재 해소구역 제도는 없어졌으니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입체, 복합용도구역 이런 거 지정 변경할 때 필요한 거다라고. 그 다음 7일간 일반 열람한 건 없어요. 14일 이상 열람한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화요일날 드디어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왔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시행령으로 용적률은 50%까지 강화한다. 절차 딸랑 심의 절차만 거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거 뭐 34회 시험 나왔는데 뭐 기초조사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기준 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관리에 관한 걸 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정하고 용적률 50%까지 주의할 점 강화 반토막 난다. 심의 대상이고 자,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대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외의 지역 따라서 틀린 게 5번. 아주 기초적인 것만 단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용도가 풀리거나 해서 땅값이 뛰는 곳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공록이 도로, 공원, 녹지 나오죠. 도시, 도공록이가 학교를 갔어. 대학교는 빼고 대학교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도 먹고 하수도 버리고 재활용 시설, 재활용하고 온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도공록이 얘가 학교 갔어. 대학교 빼고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딱 기억하면 된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 틀렸죠. 이렇게 계속 기출문제만 보면 출제됐던 것만 계속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럴까?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초과한 신축을 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신축과 증축할 때. 리모델링은 아파트 리모델링은 아무 관계 없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을 할 때, 지금 이거는 뭐 옛날 용어니까 철거지만 건축법은 이걸 해체라고 쓰잖아요. 해체. 신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해체하고 5층으로 짓는다. 그 자리에 그럼 3층까지는 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광역시 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뭐 이런 거겠죠. 틀린 거 골라봐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회의되고 안 짜면 1년 된 날 다음 날 실효된다. 이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1년 내.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나중에 반영을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까지 거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만 거치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출제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게 3번, 5번인데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별도로 설치계획 안 짜도 된다는 거. 1년 내,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실효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뭐 주물럭주물럭 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자, 여기 보시면 신축, 증축할 때 돈 냅니다. 리모델링 할 땐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낸다. 그냥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개발법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요, 구역 지정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여러 개 시도, 대도시 걸치면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국가가 사업 실시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공공기관, 정부 출입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한다. 그 다음에 협의 안 돼 박 터진다. 천재지변 난리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얘들을 묶어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그럼 지정할 때 도시지정안의 주거상업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따따블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으로 지정한다. 이런 건 가장 기본이에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얼마 이상일까요? 30만 이상. 도시 외지역 30만 이상.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사유.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최근 문제네요. 최근. 국가가 실시한다. 당연하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당연하고. 천재지변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둘 이상 도의 행정구에 걸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박 터질 때. 자, 그러면 3번은 LH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한할 때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런 면적들도 이렇게 떠들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엄청난 난해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개발구역 안에 허가받는 것. 우리 부동산 공법 통틀어서 토지 합병은 금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여러 필지를 받으려고 한 필지를 잘라버리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개만 받겠다고 이걸 합병할 리는 없거든. 따라서 합병은 우리 공법에서 어디에서도 허가 대상,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 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틀린 것은, 야,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제 요렇게 이 시기에 낸 문제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누가 자꾸 양을 줄여야 된다, 뭐 5년치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10년치 정도를 가지고 1년 내내 반복을 하셔야 돼요. 10년치만. 그럼 무조건 거의 뭐 계산 문제가 뭐가 다 나왔던 걸 나오거든요. 나왔던 거에. 자, 틀린 걸 골라봐라. 자,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고 또 따로 분할해서 따로 지정할 수 있고 1만 이상이면 분할해서 지정하면 1만 이상이어야 된다. 최소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짤 때 그 내용 중에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한다. 개발구역 밖에 시설이 설치돼야 할 때 필요한 비용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대상, 땅, 건물, 뭐 정착물, 권리들이 수용 대상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매입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입자들 임차권은 등기부상 안 드러나니까 주거생활 안정대책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지문을 다 읽어서 내 걸로 특히 3번은 제대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짠다. 먼저 개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를 정할 때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짠단 말이지. 그 개발계획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면적의 3분의 총수의 2분의 도장 동의받아야 돼요. 단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면 동의 안 받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놓고요.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명작공법은 여러분들 공법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아마 나중에 공헌할 겁니다. 여러분 꼭 스스로 믿으시고 매일매일 믿고 매일매일 정진하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화이팅!